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화기암 환자의 적절한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상훈입니다. 저는 소화기암학회 영양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2017년 발표한 주요 암종의 샘종률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조사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주요 암종의 5년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진단되는 암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원격 전이가 없는 위대장암 같은 경우에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 기술과 약제의 발달로 인해서 암은 예전에는 생존 차원의 문제였는데 이제 이를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유지, 치료하는 질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개입 등을 통해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지만 그중 꼭 물어보는 질문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사량과 다른 하나는 3개월 동안의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는 암 발생의 첫 번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암 환자의 15% 정도는 진단 당시 약 10% 정도의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체중 감소의 빈도와 중증도는 병기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또 진단 당시의 영양 상태가 앞으로 치료를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예후와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식사량과 3개월 동안의 체중 감소 여부를 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영양 상태의 불량을 흔히 경험합니다. 알려진 문헌에 따르면 약 20%에서 70%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치료 과정 중에 오심, 구토, 그리고 암 종양 자체의 어떤 기계적인 장 폐색으로 인한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치료 과정 중에 염증 반응이나 부작용들로 인해서 영양 상태의 불량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치료 부작용은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큰 신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료 과정 중 이러한 항암제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점막 세포까지도 모두 공격하기 때문에 구강 점막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식도염 이런 것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식이불량을 경험하게 되고 환자의 빠른 좌절과 큰 치료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적절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에서의 영양 결핍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심한 악액질 상태인 근육, 체중 손실 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한 악액질은 적절한 영양 섭취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이상 대사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감소증은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환자분의 운동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치료 항암제의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악순환을 걸치면서 점차적으로 환자는 치료약제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약제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중단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중년 이후에 매년 약 1% 정도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속도와 정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럽 정맥경장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진행암 환자에서 BMI 및 체중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상위 집단에서 하위 집단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6배 정도 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한테서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수술 후 재발 없이 경과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예외 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되면 재발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근치적인 암 절제술을 받으신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상 체중 감소가 발생하거나 근육량의 소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적절한 영양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암에서는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 용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기 포만감을 느끼시거나 오심, 구토, 덤핑 증후군, 과도한 설사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체중 감소와 빈혈, 말초 신경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께는 제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식단에서 약 15%에서 20% 정도를 이러한 단백질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고생달콩이라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홍류 이러한 단백질들의 섭취를 식단에서 조금 늘려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과도한 근육량 소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장에 부담을 덜 주는 저잔사 식이를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매운 양념이라든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튀긴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서서히 식사량을 늘려가면서 증상에 따라서 식이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중이라면 병원에서 드리는 영양제보다는 올바른 완전한 한 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환자가 원래 선호하시던 식단이 있으시면 계속 식욕을 잘 유지하셔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빵이나 과자, 과일 같은 그런 간식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라든지 천연 재료 추출물 이런 것들은 그 성분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나 날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끓이거나 익혀 드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위, 대장암보다도 훨씬 더 소모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근 감소의 그런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빠른데요. 당뇨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그런 체중 감소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의 적절한 영양 관리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절한 식단 구성과 더불어서 식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욕 유지를 위한 보조약물을 병행하고 적절한 영양제 보충도 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은 이전보다는 좀 여유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는 소량을 자주, 고지방 음식은 피하시고 당이 좀 적게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십시오.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성 프로게스테론 제제나 시프로헵타딘 제제와 같은 식욕 증진제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급여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제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욕 촉진제는 단기 복용만 해도 중기적으로도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효과적인 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이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중과 근육량 감소가 나타나는 이른바 불응성 악액질 환자분들에게는 영양수액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액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지질과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 성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링거라고 말하는 포도당 제제라든지 생리식염수 제제가 있고요. 정맥 영양제가 있습니다. 각각은 그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일시적인 식욕 부진이나 설사 등은 포도당 수액이나 생리식염수 보충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정맥 영양제들은 장기간 사용 시 여러 가지 혈관 관련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 개개인별로 심장이나 콩팥 관련된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점들도 주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기간 사용이 필수적이고 혈관 관련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분과 상의하셔가지고 말초 삽입 중심정맥 카테터를 거치해 두신다면 큰 부작용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과 이 책입니다. 소화기 암 환자분들을 위한 영양관리 그리고 건강, 예방 등을 다루고 있는 여러가지 책자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진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소화기 암 환자의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소화기 암 학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